채널아 캐치 영화 노량을 관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도 일단 영화는 재밌어야 한다고 했고 안산도 노량도 천만 관객이 될 만한 영화였습니다. 저는 명량에서 천자총통 묶어 쏘는 것도 오케이 했던 사람입니다. 일단 동일하게 이어서 제작하다 보니 한산에서 지적한 점이 그대로인 부분이 있는데 조선군의 환도는 고증과 상관없이 모두 손에 들고 있는 반면 일본군의 칼은 그와 반대로 갑옷을 잘 차려입은 다이묘급 사무라이도 타치가 아닌 우치가 타나로 차고 있는 점, 노적기는 동양식으로 뒤로 저어야 하는데 서양의 보트처럼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이 있고요. 같은 시기 만들어졌다는데 한산보다 노량의 일본어가 더 시대극스러웠습니다. 뭐 영화 전반에 현대어 단어가 눈에 띄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요. 단순한 오게티로는 순천은 요 순천인데 지도에 요렇게 오타가 났다던가 여수는 요 여수인데 요렇게 썼다던가 전라좌수영이라고 자막이 뜨면서 판옥선 이야기가 나오는데 명량해전 이후 고금산도까지 후퇴했다가 나중에 회복한 수영은 전라 우수영입니다. 임금이 있는 서울에서 봤을 때 오른쪽은 회복됐지만 왼쪽의 순천 여수는 일본군이 점령했죠. 영화 속 순천회성의 천수, 즉 텐슈는 너무 뾰족하고 탑처럼 생겼죠. 다른 영화였으면 고증이 안 맞다고 제가 비판했겠지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명나라에서 그린 정회 기공 도건으로 여기에 보이는 천수각이 그렇게 높은 석축과 뾰족한 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나라 화공이 그렇게 자기네 스타일에 맞춰서 묘사했고 그걸 영화에서 반영했으니까 의미는 있죠. 실제 순천회성은 석축, 그러니까 이시가키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림과는 모양도 다르고 규모를 보면 5층은 무리다 싶은데 성곽 연구가 나카이 히토시 선생의 의견으로는 예교진병 일록에 흰 석회벽의 5층 천수라고 되어 있지만 천수대 규모로는 도저히 5층이 나올 수 없고 실제로는 3층 천수가 있었을 것 같고 옆에 붙는 치케야구라나 이시가키를 포함해서 5층으로 잘못 본 게 아닌가 했습니다. 이름을 좀 정리하면 순천은 순천부가 있었으니까 조선의 순천읍성이 있었는데 그곳과 별개로 일본군은 순천외성을 만듭니다. 금순천이라고도 합니다. 기존 조선 성곽의 입지 조건이나 방어시설이 왜군 입장에서 맞지 않을 경우 수축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이것은 시마즈 요시히로가 주둔했던 사천지역도 마찬가지로 사천회성을 사천신성이라고도 했으며 순천회성의 주소는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입니다. 4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신성리. 순천해성은 평평한 외곽부와 해안의 산성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해자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 중간을 연결하는 토교를 펼쳤다 접었다 하는 다리라고 예교라고 오해해서 붙은 이름이 예교성. 그 다리 때문에 아니면 예교의 발음이 변형된 게 외교성이라고 저도 배웠는데 그건 한자를 억지로 풀다 보니 나온 잘못된 해설이고 예교라는 지명은 우리말 옛다리를 한자로 옮긴 것이라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나온다는 반론이 있고 신성은 백제시대 검단산성 자리에 새로 세운 성이라고 신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순천회성으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한산에서도 노량에서도 이런 십자가 마크가 등장합니다. 가문의 마크, 그러니까 가문 연구의 본자였던 니와 모토지 선생도 저서에서 쿠루스, 그러니까 십자가를 코니시도 썼다고 언급하셨지만 히데요시가 기독교를 사악한 가르침이라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다이묘에게 기독교를 버릴 것을 명한 뒤인 임진왜란 시기에 어느 다이묘든 십자가 마크를 펄럭였을 것 같지는 않은데 코니시가 웅천에 세스페데스 신부를 불러들이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온 신부가 됩니다만 그 역시 대놓고 활동하는 건 아니라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십자를 쓰는 시마즈 가문은 종교와 상관없이 그냥 원래 한자 십자입니다. 그 열십자를 도안화한 게 동그라미 안의 십자고 이건 말고삐의 부품처럼 생겼다고 쿠츠와 문이라고 합니다. 정작 일본의 기독교를 가지고 온 자비에르 성인이 처음 발을 디딘 일본 땅은 시마즈 영지였죠. 이것은 세키가하라 초 역사민속 학습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세키가하라 병풍인데 세키가하라 전투 당시 서군이 붕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군이 조선에서 철수하고 다다음 해인 1600년 일본의 새로운 권력자가 되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과 그 반대편이 일본을 둘로 나눠 벌인 전쟁이 세키가하라 전투인데 일장기 같은 뭔가를 들고 있는 코니시 유키나가의 부대와 동그라미의 십자 깃발을 들고 있는 시마즈 요시히로의 부대가 나란히 보입니다. 이애들은 노량에서 엮였을 뿐만 아니라 진짜 세키가하라에서도 나란히 진을 쳤습니다. 영화 속에선 애초에 둘이 안티 도쿠가와의 같은 편인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시마즈군은 도쿠가와의 동군에 참가하려고 했으나 어찌어찌 하다 보니 서군에 들어간 케이스이고 그러다 또 어찌어찌 삐져서 세키가하라의 본방송에는 제자리에서 꿈쩍도 않고 있다가 서군이 패주하는 상황에서 시마즈군은 적진을 향해 돌격해서 길을 트자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다른 서군 병력들은 모두 왼쪽으로 뛰는데 시마즈군은 적이 있는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영화에선 이 시마즈의 적중 돌파를 노량에서도 적용했는데 원래 왜군은 조명연합군의 협공과 화공에 밀려서 해안선을 따라 관음포로 잘못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기 위해 피하간 난전이 펼쳐졌다는 게 일반적인 소설이라 영화가 참신하게 느껴졌습니다. 악역의 주인공 시마즈 요시히로 옆에 붙어서 전투의 상황을 실시간 중계해주는 기생충 아저씨. 제작 발표회 영상에서 모리아츠라고 하길래 누군가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언제나 그렇듯 가상의 시덥지 않은 NPC가 아니라 초주인 모리아츠. 요시히로의 가로가 맞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세키가하라의 적중 돌파 과정에서 시마즈 요시히로의 가게무샤가 되어 죽은 대신 최후를 맞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게임도 많아서 전국시대 팬층에서도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웬일로 요시히로의 부관 역할에 채택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줄이 지그재그 그려진 코니시의 군기는 이런 병풍도가 근거인데 군기의 무늬가 상자에도 붙어있는 건 오바지만요.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진 코니시의 봉투는 영화에서도 잘 묘사했습니다. 우마지루시라고 하는 것으로 대장이 있는 곳을 나타내는 표식인데 여러가지 모양으로 만듭니다. 히데요시는 표주박, 이에야스는 대형 금부채 이런 식이죠. 이 코니시의 봉투가 무언고 하니 코니시의 집안이 약재상이라 그 약봉지를 우마지루시로 삼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가 어느 병풍에는 흰색이고 어느 병풍에는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어서 현대의 자료집에는 두 가지 안을 그려 놓았는데 우리나라 드라마 만화에서는 그걸 잘못 이해하고 두 개를 모두 코니시 배에다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는 우마지루시 말고 후나지루시라는 걸 따로 세우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어땠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임진왜란극의 고질병으로 왜군 군단장과 그 소속 다이묘의 관계를 죽음과 가신처럼 묘사했는데 아리마 하루노부는 실제 인물이고 다이묘이며 다이묘끼리는 그렇게 하대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코니시가 코니시도노면 아리마도 아리마도노라고 불려야 하고 그건 시마즈 쪽에서도 마찬가지라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실제 역사에서 아리마 하루노부는 코니시와 함께 잘 튀어서 일본으로 돌아갔고 나중에 세키가하라 전쟁에선 가토 키요마사 등의 동군 무리와 함께 서군 코니시의 영지인 우토성을 공격했습니다. 참고로 외인들이 시마즈 요시히로를 시마즈도노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이순신 장군의 보고서나 조선 측의 기록에선 시만돈, 시만도노 등으로 기록했습니다. 예고편에도 나오는 코니시의 편지 장면에 시마즈 요시히로라고 남자의 이름을 히라가나에다 존칭도 없이 본명으로 그것도 편지 맨 오른쪽에 써놨던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편지는 맨 왼쪽 끝에다 한자를 휘갈겨서 통칭이나 관직명으로 쓰니까 아무리 못해도 시마즈 효고노 카미도노 정도는 적어야겠죠. 역사를 읽다 보면 시마즈가 왜 코니시를 구원하러 간 거야? 코니시는 왜 혼자 도망친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걸 영화에서 상상력으로 잘 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료 속에서 진리는 왜 저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싶은데
그 역시 상상력을 가미해서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영화 대사에서 질린도독이 계속 나오다 보니 우리에겐 김도도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등자룡처럼 질린도 판옥선을 타고 노량해전에 참가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화의 앞부분이 늘어진다고 했는데 전 오히려 배우들이 대사로 맞부딪혀서 역사를 상상력으로 풀어내는 앞부분이 중요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정작 저한테 늘어지는 건 영화의 뒤쪽이었습니다. 노량의 일본군에 대해 코니시의 사위인 소 요시토시나 타치바나 무네시게의 동생인 타카하시 무네마스 등등을 빼고 심플하게 시마즈 요시로의 시마즈 본데, 그 조카 시마즈 토요이사의 시마즈 선봉, 그리고 테라자와 마사나리의 부대, 타치바나 무네시게의 부대로만 나눠놓고 있는데 타치바나 무네시게는 갑옷이 유명합니다. 무네시게의 현존하는 갑옷 두 개가 모두 저렇게 둥근 링이 달린 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그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저 갑옷을 실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량에선 대뜸 테라자와 마사나리가 저 투구를 쓰고 나옵니다. 저는 자막이 앞서 전라좌수영처럼 잘못 달렸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었고, 반면 타치바나와 테라자와의 군기는 제대로 그려져 있어서 아하 했습니다. 아마 자료조사한 쪽에서 타치바나는 이런 갑옷을 입으면 돼요 하고 넘겼는데 현장의 실수로 반대로 입힌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자료 도와달라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으니까 대략 상상은 갑니다. 전투 장면에서 양군이 서로 배를 넘어다니면서 싸우는데 정작 시마즈 가문의 기록에는 조선군이 쿠마테, 그러니까 갈고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일본군의 배를 끌어당기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영화에선 조선군이 기름 항아리를 던지고 거기에 불화살을 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마즈 가문의 기록에는 화살을 쏘고 갈고리로 끌어당긴 조선군이 불항아리, 염초항아리를 던졌다고 하는데 왜군이 묘사하는 불통, 불항아리는 진료화통이겠죠. 전쟁이 뒤로 갈수록 왜군의 함선도 커졌다고 했고 정윤현의 칠천량 패전 때도 적선이 판옥선만 하다고 했는데 시마즈의 기록에는 적은 큰 배에 숫자가 더 많고 아군은 작은 배에 숫자도 적다고 했으니 여전히 판옥선이 우위였다는 건지 아니면 패전을 변명하는 건지 예전의 기억이 전쟁 말기에도 들어가 버렸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마즈군은 자기네 문헌을 봐도 변명하는 동시에 호전하고 겨우 살았다는 게 적혀 있습니다. 육지로 올라간 병졸들이 영화에선 도망병으로 나오던데 실제로 밀리다가 남해도에 상륙한 병력이 있고 단순히 군졸 NPC가 아니라 시마즈의 이름 있는 무장이 이끄는 병력이며 시마즈는 나중에 그 병력까지 수습해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자이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조선은 황제가 아니라 만세를 못하고 천세를 했다고 하죠. 일본의 전통 예능에 센즈 만자이라는 것이 있는데 북으로 박자를 넣고 부채로 춤을 추면서 영원 장수를 기원하는 것으로 군주에 대한 만세도 원래라면 만자이라고 해야 하지만 말에 희마리가 부족하다고 반자이라고 했답니다. 서로 뒤엉키는 난전에서 저는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일본 갑옷은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디자인이라 눈에 띄지만 실물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체형 때문에 사이즈가 아담합니다. 게다가 일본 갑옷 의외의 약점이 아랫배에 방어구가 없고 띠와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고마 확 배떼지를 쑤시비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군요. 이상 영화 노량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을 이것저것 떠들어 봤습니다.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지만 영화의 완성도라든가 대중성이라든가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생각해 봤을 때 천만 관객에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